네. 네. 엑셀 스터디, 다시 10회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뭐,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차근차근 진도는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지 요즘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셉은 그냥 일종의 편의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는 알사탕, 뭐 껌, 커피, 뭐 라면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공급처라는 이름으로 재현에 임의대로 넣었습니다. 뭐 도급에, 못대, 삼태 뭐 대충 이렇게 넣었고요. 구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8월 1일부터 쭉 내리시면 8월 9일까지 실적을 넣었고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볼 때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시면 맨 위에 있는 제목 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하는 기능이 여기에 보기 화면에 있는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을 누르시면은 이 현재 이 셀이 위치하고 있는 이 기준점으로 잡아서 틀 고정이 돼요. 여기다 하면은 밑으로 내리면 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려갑니다. 옆으로 내용이 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틀 고정을 취소를 하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첫 행에다가 틀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 위에 항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틀 고정 취소. 아니면은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띄우고 난 다음에 틀 고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기준값들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일단 틀 고정을 제일 위에 행부터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독성을 좋게 하려면은 여기 노란색 제목에는 노란색 굵게 가운데 정렬 해주면은 좋습니다. 여기에 숫자들은 천 단위에서 쉼표가 찍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 계속해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을 때 이 데이터들의 끝으로 이동하는 단축키를 말씀을 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누르시면 제일 아래로 갑니다. 네. 왼쪽으로 하면은 비어있는 그 값이 채워져 있는 것에 가장 끝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컨트롤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값으로 이동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공통된 수식 같은 걸 정하려고 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랑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 아래로 하나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원하는 색을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빠르게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수량, 판매 단가 여기 부분을 Shift, 컨트롤, 화살표 아래를 해가지고 가장 밑에까지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쉼표 눌러주시면은 찍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이 이렇게 개수죠. 판매 수량이 이렇게 많이 팔렸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판매 단가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판매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수식은 항상 이퀄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 선택하시고 곱하기 눌러주시고 누르게 되면은 네, 판매 금액이 184만 8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게 맞게 적용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선 F2키 누르면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이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거를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도 함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다 할 때는 이쪽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표의 끝까지 값이 다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 으차. 아래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아래까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아래 누르면은 제일 끝까지 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700개 가까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알고 싶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쉽게 쓰이는 방법이 필터입니다. 필터가 데이터에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해놓으면은 이제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상품이 껌, 사탕, 음료, 주류, 컵라면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급처는 도르래, 못대, 삼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탕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탕에 대해서만 실적이 쭉 뽑혀서 나와요. 여기 이렇게 요 필터가 적용이 되었다는 표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제 각각의 것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팔렸는지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교차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값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이렇게 셀을 위치한 상태에서 데이터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비어있는 칸 없이 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전체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적용해서 값을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엑셀은 모든 거를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거기서 나는 무엇을 보고 싶은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시간은 시간대로 아끼고 여러 가지 성과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곳에 놓으면은 표현이 돼요. 여긴 자유롭게 열로 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거 판매 금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쉼표를 넣어주면은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각각의 항목 상품들이 얼마큼 팔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을 때 이쪽에다가 넣으면은 네, 이렇게 각각의 공급처에 있어서 얼만큼의 상품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팔렸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적용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거랑 이렇게 놓는 거랑 뭐 같은 값이긴 하지만 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필터라는 거는 필터로 가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세 개의 공급처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르래만 선택을 한다. 그럼 도르래가 공급처인 상품들만 뽑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탕은 도르래 상태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판매 수량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해서 순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캠페인명이 아닌데 이거 못 고쳤네. 하나 더 넣으면요. 좀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꿀게요. 이렇게 원본 데이터의 값이 바뀌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 위치시키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제품명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제품명으로 나올게요. 이러면 이제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공급처를 빼고 상품 구분을 여기다 둔다. 그럼 이제 껌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사탕에 대해서, 음료수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서 좀 더 보기 쉽게 하고 싶다.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정렬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정렬이 있거든요. 숫자 내림차순 정렬은 높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림차순은 작은 숫자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판매 실적의 높은 숫자부터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팔렸고 어떤 것이 조금 덜 팔렸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 차선으로 하면은 반대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볼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이 몇 개 있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이 이쪽에 보시면은 이 항목에다가 넣고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고급 기술들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 10 새로운 창이 떠요. 상위 10 탑 랭킹을 잡아서 탑에서부터 10위까지 보여주는 건데 5로 해보겠습니다. 5. 판매 금액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종류별로 탑5의 상품들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들 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쪽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터를 보시면은 상위 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뭐 한 가지만 더 제가 자주 쓰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상위 항목이 있고 이제 하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기 편한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필드 설정으로 가시면요.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레이아웃 및 인쇄 들어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항목 레이블 표시해요.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갑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네. 네, 보기에 좋게, 보기에 좋게. 그 다음에 결과값이 밑에 나온다는 거. 네, 중간중간에서 부분 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이고요. 필터는 해제해서 전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공급처별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한번 볼게요. 수수료. 그래서 도르래, 롯데, 삼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기다 써야겠죠? 수수료율.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것들도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공급처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르래한테는 마진율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마진율. 네, 도르래는 30%를 줍니다. 한테는 20%를 줍니다. 한테는 35%를 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공급처에 대해서 원가가 나올 것이고 우리의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이 행 위에를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전체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은 새로운 열이 생성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적용 마진이라고 합시다. 자, 판매 금액이 도르래로부터 공급된 알사탕이라는 것이 판매 금액이 184만 800원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남기는 마진은 얼마일까요? 우리의 마진은 도르래니까 30%겠죠? 0.3.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진이에요. 그쵸? 그리고 원가. 원가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판매 금액에서 마진 금액을 빼면은 이것이 원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회계상으로는 봤을 때 우리의 실제 이익으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공급처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700개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브이루거입니다. 다시 하나 삽입을 할게요. 마진율 이렇게 넣을게요. 보기 어려우니까 필터는 없애고 이거는 삭제를 해서 보기 좋게 이쪽으로 당겨올게요. 자, 공급처가 도르래, 못대, 삼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마진율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조를 해서 각각의 공급처에 따라서 적용되는 마진율을 뽑아오는 함수를 쓸게요. 그게 브이루거입니다. 브이루거를 하시고 이 함수의 순서를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복잡하더라도 나중에는 익숙하게 쓸 수 있어요. 공급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거죠. 브이루거이라는 것은 이 값, 여기 있는 이 항목의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표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 콤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넣어주는데 숫자는 도르래는 1 이거는 두 번째 칸이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나오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퍼센트를 눌러주면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도르래가 2라는 거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도르래는 값을 비교를 해서 찾아올 건데 그 원본 자료는 여기 M2에서부터 N4까지에 있는 2호 영역 안에서 도르래가 있는 값을 찾아올 건데 순서가 이게 1,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꾸면은 도르래가 나옵니다. 2로 바꾸면은 30%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값이 더 여러 개가 있으면은 3, 4, 5, 6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영역을 벗어나는 3, 그럼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 칸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 영역 안에서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서 적용 마진율을 잡아올 거예요. 자, 쭉 당겨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적용하는 범위가 M2에서부터 N4까지 이 영역이죠. 밑에 거를 볼게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걸 볼게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이게 엑셀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른 함수의 다른 셀의 위치를 참조를 할 때 이게 고정값과 변동값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나 뭐 이렇게 복사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단순 작업들 반복하는 거를 최대한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고정값을 하고 싶다. 표시가 달러 표시예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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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아래 계속 함수를 내리더라도 고정값을 표시에 적용을 하지 않은 여기 J열에 공급처를 적용하는 것은 계속 따라서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참조를 하는 마진율 표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부분만 지우고 다시 영역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F4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고정값을 잡아줘요. 잘 보셔야 돼요. F4를 한 번 더 누를게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행에 대해서만 고정값을 잡아줘요. 한 번 더 누를게요. 열에 대해서만 고정값을 잡아주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없어져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고정값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고정값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 칸에서 보면은 J3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뜻을 적용을 하죠. 여기서 3 앞에다가 고정값을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 것들도 다 왜냐면은 3 값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복사를 하더라도 J3은 계속해서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다.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우리는 공급처에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적용값이 J에서 K로 옮겨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J에다가 또 고정값을 넣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고정값이 좀 보이긴 어렵겠지만 공급처로 계속해서 고정이 돼요. 이 고정값을 어떻게 넣느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숙달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번 강의 듣는 걸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된 값입니다. 공급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고정값으로 마진율.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 그러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고정값 마진들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볼게요.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일종의 말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함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 값을 불러오는 거를 할게요. 그냥 불러와요. 도르래 불러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그냥 이 값들을 계속해서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값을 불러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6에다가 앞에다가 고정값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더라도 그냥 고정이에요. 이쪽은 따라서 내려오죠. 일종의 말뚝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이거를 이쪽에다 그냥 복사를 할게요. 그럼 음료를 따라오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따라오니까. 음료보다 다른 쪽으로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커피를 간다. 이렇게 할게요. 아메리카노 커피 계속 복사해. 똑같은 거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커피에 556, 그 다음에 2208, 그 다음에 1227, 648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이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저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따라오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C에다가 고정값을 넣는다. 그러면은 아메리카노를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따라와요. 하지만 밑으로 내리면은 휘바이바 블랙커피 블랙사이다. 이건 따라오죠. 이거는 그 행 숫자는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지만 열 값은 고정이기 때문에 안 따라옵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이거 고정값 없애고 여기다가 넣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대로 값들이 따라와요. 네, 이거를 복사를 하면은 다 똑같은 값들을 따라옵니다. 6이 고정이기 때문에 열은 바뀌더라도 행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고정값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아메리카노 커피, 아래쪽으로 해도 아메리카노 커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셀을 참조를 할 때도 이렇게 되고요. 영역을 선택을 할 때도 그렇게 돼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반복을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적용 마진율을 이렇게 참조를 해서 각각의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진은 당연히 판매 금액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르게 셀값이 적용이 되는데 당하지 말고 이거 바꿔주시면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은 적용이 되죠. 자, 공급 원가는 아까 판매 금액에서 마진을 빼면은 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피벗 테이블 돌아가겠습니다. 원본 값이 바뀔 경우에는 세로 고침을 하면 된다고 했죠? 세로 고침. 여기에 보면은 적용 마진, 공급 원가라는 항목들이 새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판매 금액을 빼고 마진을 봅시다. 마진을 넣읍시다. 네. 이러면 이제 각각의 상품들이 실제로 우리가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분석을 하고 원하는 값들을 찾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브이로그업하고 피벗 테이블 하는 거 기초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영상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F4 눌러가면서 보정값 적용하면서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파일은 끝나고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함수 뜯어보시면서 네, 테스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